네,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자유관리 및 관세 벌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법상 벌칙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조품, 변조품, 모조품이잖아요. 나와 있는 거. 요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7천만 원. 일단 그런 게 있거든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벌칙을 보면은 징역이라 하는 거랑 벌금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징역형이 1년이라고 한다면 벌금액은 1천만 원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또 7년이니까 7천만 원으로 고르시면은 좀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봤더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밀수입을 말하죠. 밀수입죄를 말합니다. 그쵸. 요 내용은 269조 제2항에 있고요. 1항이고 2항이고 요건 관세 포탈죄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관세 포탈죄가 되는 것이고 포탈죄 같은 경우는 3, 5물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포탈한 관세액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7천만 원, 밀수입이니까 이건 5년이고 7천만 원 5년이고 마지막은 5배라고 한다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관세법 276조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과실인 경우에도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저희 허위신고죄 등이라 하는 여기 가면은 몇 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2항에 있는 것들은 과실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고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거였고요. 나머지 요거는 3항에 나와 있는 거 이유가 되는데 과실이 있을 때도 이제 경감해서 처벌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인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거부를 했다, 기피를 했다, 또 위에 가면 자유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다음 부정한 방법으로란 말 써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실로 인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부주의, 태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였던 걸 말하는 것인데 옆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다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답을 고르시더라도 2번, 3번, 4번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1번과 5번 중에 고민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면 미수범과 예비범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은 요거는 그거 말하죠. 27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교사범, 방조범, 교사 방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종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미수범, 행위를 했지만 실패한 사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예비범이었거든요. 예비범은 계획만 세웠지 행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가면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같이 분류가 됩니다. 260,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268조의 2, 269조, 270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268조의 2를 제외한 269조와 27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답을 골라볼게요. 가격 조작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격 조작죄는 270조의 2에 있거든요. 이거 빼고 미수범, 예비범은 이 아까 나머지 세 가지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교사범, 방조범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얘도 빠졌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이용해서 의무를 수행하거나 빌린 자, 명의대여가 되죠. 대여. 명의대여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서는 다 똑같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처벌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봤더니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압수와 보관에 따라 이 압수했던 물품인데 통고를 하고 매각해서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사유, 다르게 말을 하면 매각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각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매각을 한다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상품 가치가 없으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폐기 같은 경우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쭉 가보면은 볼까요? 지금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들어가고, 처분이 지연되면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도 들어가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면 폐기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유예한 거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딱 봐도 다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